네, 오밤중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 우인성 판사의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건희가 오늘 징역 1년 8개월을 받았습니다. 징역 1년 8개월이래요. 진짜. 네. 물론 김건희의 16개 혐의 가운데 이번에 기소된 건 3개밖에 없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통일교 게이트, 이 3가지인데 이 중에 통일교 게이트만 유죄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가 나오는 이유, 무죄의 이유를 들어보면 기가 찹니다. 이게 왜 무죄의 이유가 되지? 이게 왜 범죄 증명이 없다는 주장이 되지? 오히려 이건 범죄의 근거가 되는, 김건희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무죄의 증거로 썼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리가 이상한 놈이야. 우인성 판사 머릿속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저 대가리 속에 이상한 기생충이라도 사는 건 아닌지, 머리에 커다란 혹이 나서 점점 자라오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 뭐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우디 알렌인가요? 그 우디 알렌의 이 영화에 보면은 머리에 종양이 생겨서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영화 속에서는 공화당 지지자,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미국 공화당 지지자로 나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부모님들은 다 민주당 아주 진보적인 사람인데 아들만 아주 극우인 거야. 도대체 왜 그럴까 했는데, 네, 우연한 기회에 머릿속에서 종양이 발견되는 거죠. 그 종양을 제거하고 났더니 아주 진보적인 보통의 시민이 되더라. 머리에 종양이 있어야지 이상한 할 수 있는 생각들, 그런 생각을 하는 뭐 그런 얘기인데요. 예. 제가 우디 알렌의 영화가 오늘 갑자기 생각난 이유는 정말 이 우인성 판사 머릿속에 종양 자라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뚜껑을 열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김건희한테 겨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자, 내 진짜 기가 차서. 결론이 정해져 있었던 거죠. 솔직히 제가 볼 때 이 판결문 내용을 쭉 보면은요, 우인성이는 김건희한테 완전 무죄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런데 통일교 쪽에 유죄를 때려야 되는 거야. 그 통일교 쪽에 유죄를 때리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김건희 중에서도 통일교 관련 부분만 유죄를 때린 거고, 그래서 1년 8개월인 겁니다. 이게 항소심 가잖아요. 이거 집행유예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1심에 지금 6개월을 소요를 했잖아요. 그리고 항소심 가게 되면 또 6개월을 소요하게 될 겁니다. 도합 1년이죠. 1년 8개월 중에서 1년을 썼다. 이미 3분의 1을 도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 집행유예 때려도 되는 거야. 이거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내보내주려고 공작질을 친 거예요. 완전 무죄를 하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정말 국민들이 가만 안 했을 것 같고, 또 통일교권과 관련해서 다른 공범들이 유죄를 때리니까 어쩔 수 없이 유죄를 때리는 거야. 근데 그 최저선으로만 때린 거예요. 이거 저는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구나. 위에서 내려왔구나. 지령이 내려왔고 그 지침과 지령에 따라서 판결문을 끼워 맞췄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인성이나 지기현이나 그놈인 거지. 그나마 지기현은 가족 오락관 같은 그런 면모라도 있었지, 우인성은 엄청 진지충 떨면서 말이야, 뒤로 호박씨 다 깐 거예요. 조희대의 장난질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조희대의 장난질이었고, 조희대의 충실한 강아지 새끼가 바로 우인성인 겁니다. 어떻게 징역 1년, 온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1년 8개월이요?
통일교 그라프 목걸이 그리고 샤넬백 하나만 유죄입니다. 나머지 혐의는 다 무죄예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무죄,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도 무죄, 통일교 부분 중에서도 샤넬백 2개 중에 하나만 유죄, 하나는 무죄. 둘 중에 하나만 유, 하나는 무. 하나는 길티, 하나는 not guilty. 와, 그러니까 최대한 빼낼 수 있는 최대치를 빼낸 거예요. 이것도 항소심 판결 그 재판 들어가잖아요. 항소심 재판 들어가면은 또 갑자기 보석 신청한다고 설칠지 몰라요. 그리고 보석 막 허가해주고 갈 거야. 징역 1년 8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서 뭐 부부가 동시에 감옥에 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석방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무죄의 사유가 참 웃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했는데 김건희가 내용을 잘 모르더라. 모르는 척 했겠지. 안다고 그랬겠니? 그 다음에 계약서가 없대. 주가 조작하는데 무슨 계약서를 씁니까? 이 판사가 미친놈이죠. 근데 계약서가 없다는 것을 무죄의 사유로 들었다? 야, 이 자식 미친놈이지 이거. 국민들 바보로 하나? 자,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명태균이가 구체적으로 청탁을 한 게 없대. 아니, 김영선 공천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부탁하잖아. 윤석열하고 직접 전화통화를 하잖아요. 꼭 해야 된다고. 꼭 공천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공천을 받잖아. 김영선이 거기서 공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랬는데 뭐? 청탁이 없었다고? 청탁 전화한 건 뭔데? 통일교 부분도 청탁이 없었답니다. 무죄를 받은 샤넬백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청탁이 없었대. 참. 야, 이거 미친놈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엄청 커다란 그 부탁을 할 거야. 소위 통일교가 뭐 어쩌기 뭐 ODA 사업, 뭐 아프리카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사업을 부탁을 할 거야. 그러면은 선물을 한 번만 주겠어? 어제 주고 내일 주고 모레 주고 한 달 뒤에 또 주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 한참 선물을 갖다 바치고 뭐 아양 떨다가 돈도 좀 갖다 바치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는데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으면은 갖다 바친 뇌물 전부 다 합쳐서 포괄일죄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이 판사는 뭐라 그랬다? 앞에서 한 거는 뭐하고는 상관없다. 앞에 준 뇌물은 청탁과 상관없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아, 미친놈 아니야. 아니, 보세요. 저 같은 사람한테 기사 빼달라고 청탁하는 사람들, 기업체들 많이 왔었거든요. 내가 제일 많이 거론한 데가 효성하고 한화야. 효성하고 한화는 얼마나 열심히 와가지고 기자님 식사 한번 하시죠. 기자님 술 한잔 한번 하시죠. 정 안 되면 차 한잔 하시죠. 그랬다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했느냐. 술 먹자, 밥 먹자 다 피해. 차 마시자 그럼 마시러 가요. 마시러 가는데 뭐는 한다? 지가 커피 사면은 내가 간식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온다고. 도망갈 길 일부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 되면은 얼마나 선물 많이 갖다 바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기 서울시청 앞에 플라자 호텔 있죠? 플라자 호텔. 플라자 호텔 밑에 보면 무슨 유명한 빵집 하나 있어요. 그 빵집의 빵이 내가 알기로 그 케이크 같은 거, 롤 케이크 하나도 한 4, 5만 원씩 이렇게 해요. 이 롤 케이크 제일 큰 게 맨날 저희 집에 배달이 옵니다. 명절 때만 되면. 와, 겁나지. 요새는 안 와. 자, 만약에 그런데 이 하나가 와가지고 기자님 요거 기사 좀 빼주십시오 라고 했다 쳐. 계속 뭔가를 바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기자님 우리가 맨날 빼달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요거는 꼭 빼주세요.
우리 회장님과 관련된 요거는 꼭 빼주세요. 그랬으면은 이거는 뭡니까? 지금까지 나한테 갖다 바친 뇌물 다 뭐야? 다 이 하나를 위해서 이 한 가지 부탁하려고 한 거 갖다 바친 거죠. 그죠? 그런데 이 판사가 뭐라 그랬다? 에이, 앞에 청탁 있기 전에 앞에 한 거는 다 빼고 그거는 그냥 준 거야. 청탁 없이 그냥 준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탁을 나중에 했으니까 청탁하기 전에 받은 거, 한 달 전쯤에 받은 거, 두 달 전쯤에 받은 거는 에이, 이거는 청탁하고 상관없이 받은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청탁하고 상관없이 받아? 그 한 묶음이지. 안 그렇습니까? 예. 이 우인성이라는 판사는요, 하나로 묶어야 되는 거를 따로따로 뗀 거야. 따로따로 떼니까 범죄 요건이 각각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범죄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그래서 무죄다. 의심스럽지만 무죄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전형적인 법 기술이라는 겁니다. 우인성 판사가 징역 1년 8개월 김건희한테 이렇게 선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로 묶어서 판단해야 되는 거를 따로따로 뗀 거야. 그러니까 뭐 범죄 구성 요건이 맞나? 이 범죄 구성 요건도 안 맞고 공소시효도 안 맞고 그러니까 무죄 이렇게 한 거예요. 애시당초에 무죄를 때리려고 일부러 사건을 다 쪼갠 거야. 아유 개새끼 진짜. 아유 진짜. 그런 거예요. 이게 아유 판사. 자 제일 기가 막힌 건 도이치모터스 무죄 판결 부분이죠. 이게 도이치모터스 이게 주가 조작이 총 4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4차례에 걸쳐서 탁탁탁 진행되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전체 하나를 묶어서 이거 범죄 구성 여부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 묶어 가지고 공소시효도 따져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주가 조작 그 기간인 겁니다. 근데 2차 주가 조작 기간을 따로 하나하나 다 떼요. 다 떼. 그래서 이거는 이래서 빼고 저건 저래서 빼고 그러니까 구성 요건도 안 맞고 공소시효도 다 따로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나로 묶어지면은 맨 마지막에 있었던 2012년 7월 이때 있었던 주가 조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공소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이걸 포괄 일죄라고 하거든요.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죄로 봐야 된다고. 여러 개의 범죄 행위가 있지만 이건 하나의 범죄다. 왜? 주가 조작이라는 게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꾸준히 계속 한단 말이야. 해먹고 또 한다고. 그랬으면 반복되는 범죄 행위는 뭡니까? 하나로 묶는 거예요. 자, 소매치기가 10년 동안 계속해서 도둑질을 해왔어.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계속해서 소매치기를 해왔다 쳐. 그런데 10년 만에 덜컥 잡혔네. 자, 그러면 얘 공소시효는 언제 거부터 시작됩니까? 잡히기 직전 거를 기준으로 해서 10년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판사는 어떻게 한 거다? 아이 10년 전에 있었던 범죄는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제껴 이렇게 된 거야. 아니 얘는 그 자리에서 계속 범죄를 저질러 왔어요. 연속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다고. 따라서 공소시효의 시작은 맨 마지막 범죄를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한다? 각각 따로 공소시효를 잡은 거야. 그러면 옛날에 한 거, 10년 전에 한 거는 공소시효가 도과된 거지. 그렇게 잡은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요. 이때 2010년쯤에 김건희하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하고 꿍짝꿍짝 이렇게 의견 교환을 하고 서로 짜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의사소통을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따라서 이 4번의 주가 조작을 하나로 묶어야만이 범죄 구성 요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모,
범죄를 공모한 정황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걸 따로따로 떼놓으니까 여기에서는 공모,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 정보 교환, 여기에서는 뭐 이익의 분배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따로 떼놓으니까 뭐가 돼? 범죄 구성 요소가 안 맞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스러운데 범죄 구성 요소가 하나씩 안 맞네. 그러니까 무죄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세 번째 2012년 7월 8월 이때 건 같은 경우에는 시세 조종의 인식이 있었지만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아니 당연하지. 이거 2011년 3월에 공모했던 거거든. 그 연장선상이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안 나오지만 이때는 나오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따로 떼놨으니 당연히 범죄 구성 요소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포괄일죄로 삼아야 되는 걸 따로따로 떼놓은 거야. 사람이 머리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죠. 다 모아야 사람이죠. 그런데 팔 떼고 손 떼고 다리 떼면 이게 사람입니까? 마네킹이지. 예, 이건 겁니다. 이거 사람인 줄 알았더니 각각 따로네. 그러니까 사람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떼지 말아야 되는 걸 떼놓고서는. 이게 왜 그랬겠습니까? 예, 김건희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장난질을 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김건희한테 무죄를 주기 위해서 장난질을 친 겁니다.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주가 조작 공모 관계가 왜 부정이 됐느냐? 첫째, 시세 조정 세력 그 누구도 김건희한테 시세 조정을 알린 적이 없대. 그리고 구체적으로 김건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증거가 없대. 무슨 짓을 했기는 쩐주라고. 쩐주. 돈 준다고. 돈을 맡기고 주식 맡긴 쩐주인데 쩐주가 무슨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쩐주는 그냥 돈만 맡기고 이익만 챙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스타트한다 안 알려줄 수도 있어. 그런데 안 알려주지도 않았지. 알려줬잖아. 12시에 3만 몇천 8만 주 때려주삼. 뭔데 그거? 근데 무슨 역할이 불분명하며 시세 조정 안 알려줬다 그래. 그렇습니다. 아까처럼 이거를 따로 떼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알려준 거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간 거야. 와. 자,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불일치한다. 주가 조작 세력들과 김건희 사이에 목적이 불일치한다. 무슨 목적이 불일치해요? 그 다음에 김건희가 블록딜 한 거에 대해서 항의한다. 이런 것들을 합쳐서 공모관계 부정을 하는 이유랍니다.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목적은 무슨 목적이야. 주가 조작을 했으면 이익을 얻는 게 목적이지. 그 외에 다른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판결문이 왜 개소리냐. 주가 조작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하지. 따라서 공모는 뭐만 하면 돼. 조작을 하겠다는, 주가 조작을 하겠다라는 의사만 일치되면 땡이야. 그랬으면 실제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해. 그런데 뭐 짰는지 안 짰는지 역할을 알렸는지 그게 왜 중요해? 필요한 게 없어. 진짜 중요한 건 뭐? 가담을 했느냐, 시세 조정에 가담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빼놓고 무슨 개소리야. 행동을 했잖아. 행동을 했다고요. 와,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행동을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증거지. 그거 외에 뭐 공모를 따로 해야 된다고? 공모했잖아. 12시에 8만 주 3만 3천 원 때려주삼. 그거 뭔데? 그거 공모 아니고 뭔데? 참네. 이거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국민들을 우롱하겠다. 결론을 정해놓고 갖다 끼워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의를 했다. 항의를 했는데 왜 항의를 합니까? 블록딜에 대해서 왜 항의를 합니까? 보통 주가 조작 세력 사이에서 누가 누군가한테 항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약속과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약속과 달라졌기 때문에. 약속과 달라졌다는 건 뭐야? 뭔가 그 전에 공모를 했다는 얘기잖아. 약속한 게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뭐 공모를 안 했다는 거야. 항의를 했다는 그 자체가 공모 관계가 있었다는 거야. 아니 공모 관계가 없으면 항의를 왜 합니까?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일정한 합의에 도달해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처음하고 약속이 틀리네? 그러니까 항의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 알린 적이 있다 없다. 아니 그게 왜 중요해? 김건희가 손해를 보니까 손해를 갚아도 주고 막 그러잖아. 그보다도 더 큰 뭐 증거가 있나요? 예. 있는 거를 없다고 하기 위해서 예, 어거지를 쓴 겁니다. 실제로 통정매매도 하잖아. 자, 오늘 판결 내용 그렇습니다. 인식은 있었지만 공모는 없었다. 인식을 어떻게 하는데? 주가 조작을 한다는 인식을 어떻게 하는데? 그냥 턱 보면 알아? 와, 직관이야? 아니, 점쟁이야? 말해 줬으니까 알잖아. 어? 근데 알아? 어떻게 알아? 인식이 있는데 그 인식 어떻게 해서 인식이 생겨? 야, 그리고 인식이 있고 행동이 있잖아요. 인식이 있고 행동이 있어. 그랬으면 땡이야. 공모 필요 없어. 주가 조작은요, 공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작을 한다는 걸 알면서 거기에 가담한 게 범죄예요. 공모했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내가 길 가다가 사람을 팼어. 나만 팬 게 아니라 여러 명에서 같이 팼어. 공모를 했다가 중요해. 팼다는 게 중요해. 공모 안에서도 같이 팼으면 공범이야. 그죠? 마찬가지야. 주가 조작도 마찬가지야. 사전에 알았든 몰랐든 공모를 했든 안 했든 같이 주가 조작을 해서 같이 이익을 봤잖아. 그리고 이익을 제일 많이 봤잖아. 그것은 거기서 끝이야. 뭐 공모를 따지고 지랄이야. 이 판사 새끼가 진짜 장난질을 치려고 이게 어서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약을 팔아 판사가. 이 새끼 약장사나 이래 새끼야. 무슨 판사가 약을 팔아. 또라이 같은 새끼 진짜 확 그냥 걸리기만 걸려봐라 그냥.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합리적인 게 그거 아니 공모관계가 핵심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공모관계가 핵심이 아니고요. 주가 조작의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예요. 그리고 이게 주가 조작이라는 인식이 있었느냐. 인식만 있었으면 땡이야. 공모까지 필요 없어요. 인식이 있고 주가 조작에 가담을 했어. 아 이거 주가 조작이구나. 알고 있었어. 그리고 거기에 가담을 했어. 그랬으면 고의성이 있죠. 고의성이 있잖아. 고의성 있는 걸로 땡이야. 공모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주가 조작에서. 주가 조작에 무슨 공모가 필요해.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조작이다라는 걸 알고 가담만 했으면 그게 범죄지. 무슨 공모가 필요해. 주가 조작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며. 인식이 있고 범죄라는 인식이 있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게 범죄지. 자, 우인성 판사는요. 국민들을 속이려고 눈속임을 하려는 겁니다. 공모관계란 말을 공모관계를 갑자기 끌고 들어와가지고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걸 따지게 만든 거야. 혼선에 빠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빠진 기자들, 지 잘난 맛에 살지만은 대가리 같은 거 하나도 없는 기자들, 얘네들이 이 오인성의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주길 바라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온 국민을 속일 수 있기를 생각하고 이 짓을 한 거예요. 이 새끼 사기꾼입니다. 판사 새끼가 아니에요. 이런 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럽니까? 법왜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왜곡. 범죄는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범죄를 그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무엇이 되는 줄 아세요?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고의. 법을 어긴다는 고의. 범죄를 저지른다는 고의. 이게 주가 조작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어. 그런데 그 행위를 했어. 그럼 이게 고의예요.
주가 조작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죠. 법이 있네, 그죠? 그 주가 조작 행위를 했네? 다 있네. 범죄야, 이미. 근데 무슨 공모를 따져. 공모가 없어도 범죄가 돼요. 근데 마치 공모가 없으면 범죄가 안 되는 것처럼 막 장난질을 친 거야. 국민들을 속인 거예요. 이런 새끼는 쌔바닥을 뽑아버려야 돼. 다시는 판결 같은 거 못하게. 어디 지금 국민들 가지고 장난질을 치려고 그래? 내란 사건이야, 이 자식아! 엽적 같은 새끼, 엽적 같은 놈 진짜. 이런 놈들을 진짜 우리가 육시를 해야 된다 그러죠? 에? 진짜. 거열형이죠, 이런 거 보고. 거열형. 우인성 같은 새끼는 진짜 온 가족을 거열형 시켜버려야 돼, 진짜. 명태균 여론 조작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 내리죠. 이것도 참 내용이 기가 찹니다. 명태균은 원래 지가 자체 여론조사를 한 뒤에 영업을 했대.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조작된 여론조사를 가지고 다니면서 김건희 만나고 윤석열 만난 것은 지가 영업활동한 거래. 그 영업을 해가지고 뭐 돈을 받았나? 명태균이는 영업해가지고 뭐 받아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공천을 받는 거잖아. 그리고 공천을 받았잖아. 그런데 왜 무죄야? 자, 우인성 판사의 장난질은 여기서도 계속됩니다. 여론조사 따로, 김영선 공천 따로 분리해 놓은 거야. 그래서 김영선의 공천하고 여론조사하고는 관련이 없다.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래 버린 거야. 뭐 내용을 아주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내용이 결국엔 그거예요. 명태균 여론조사가 모두 58회 있었는데 윤석열만 본 게 아니고 그것도 계약서도 없고 명태균은 이익 본 게 없대. 명태균은 이익 본 게 없는데 그럼 여론조사를 왜 58회나 해? 윤석열의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녹취록은 뭡니까? 아, 내가 공천 주라고 그랬는데 그 당에서 말이 많네. 그 뭔데? 아, 당에서 말이 많네. 그 뭔데? 에? 아, 내가 윤상현한테 말했으니까 너 기다려보라고. 내가 윤상현한테 말했다고 한 건 그건 뭔데? 오빠 대통령 맞아? 이건 뭔데? 이거 뭔데? 이건 공모 아닌가? 이거는 상식이 우롱당하는 거 아닙니까? 판사라는 새끼가 국민들을 상대로 상식을 우롱하고 있는 놈이에요. 이게 뭐 판사야, 진짜 사기꾼이지, 이게. 아이고. 네. 전형적인 법 기술이죠.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겁니다. 여러 달에 걸쳐서 진행된 주가 조작을 포가 일죄가 아니라 각각 분리해서 판단하도록 하는 겁니다. 명태균의 경우도 여론조사와 공천을 하나로 묶어놓고 판단을 했어야 정상인데 따로따로 떼놓은 거야. 계약서가 없다고? 아, 이 개새끼 진짜. 우인성이 이 새끼는 우리 앞으로 그래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우인성 한번 좁힐까? 좁힌 다음에 우리 계약서 없는데요? 이래 볼까 한번? 아이고, 네, 진짜 아유, 이런 놈 때문에 우리가 사법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우, 정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조금 험악한 예를 들겠습니다. 두 사람이 공모를 했다 쳐요. 어떤 사람을 죽이기로 했다고 칩시다. 자, 가해자 1이 먼저 피해자의 가슴을 칼로 찔렀다고 칩시다. 어우, 안 죽었네. 근데 한 달쯤 뒤에 가해자 2가 이번에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을 했다 칩시다. 어휴, 그래도 안 죽네. 자, 그러니까 다시 한 달 뒤에 가해자 1과 2가 우연히 피해자가 있는 병원에 간 것처럼 해서 한 놈은 휠체어를 밀어버리고
한 놈은 저기서 차를 끌고 가서 퉁 치었다. 그래가지고 피해자를 보냈다. 자, 이거는 두 달 전에 한 행위, 한 달 전에 한 행위, 한 달 뒤에 한 행위 묶어서 살인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우인성은 뭐라고 그랬다?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거는 상해. 이거는 뭐? 폭행치상. 요거는 단순 사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거는 이렇게 되면 되게 살인죄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상해나 폭행치사로 처벌받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확 내려가지, 죄책이. 3년이면 다 끝나요. 길게 잡아도 3년이면 끝나요. 이걸 하나로 묶어서 살인으로 처리해야 되지. 각각 따로 상해, 폭행, 그 다음에 단순 사고, 교통사고, 이거 과실이지, 과실. 이렇게 따로따로 판단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 사이에 그 공소시효가 끝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이 행위를 다 합쳐서 맨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소시효를 따져야 되죠. 근데 우인성이는 어떻게 했다? 각각 따로 계산했으니까 공소시효 앞에 두 개는 도가 됐고 뒤에 거만 남았네. 그러니까 뒤에 거는 뭐 단순 뭐야 이거는? 단순 과실이죠. 과실범으로 처벌받는 거야 이거는. 그것도 둘이서 나눠서 했으니까 한 놈은 난 단지 밀었을 뿐 나는 그냥 차를 타고 갔을 뿐이야. 아마 차 타고 갔던 사람은 나는 갑자기 휠체어가 튀어나와서 들이받은 거지. 나 정말 사고 낼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무죄 나올 수도 있어요. 휠체어 밀었다?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럼 정말 과실이야, 과실. 하나는 과실, 하나는 무죄야.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인성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또 버퍼링이 걸리네요. 자, 이래서 이게 법기술이라는 겁니다. 국민들을 우롱하기 위한 법기술이었다. 애시당초 김건희를 봐주기 위해서 법기술을 부린 겁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지기현이가 윤석열을 봐주는데 이런 게 안 나올 수도 지기현이가 윤석열을 봐주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보장 없죠. 그리고 앞에 이렇게 우인성이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언지를 띄워넣게 났기 때문에 지기현이한테서 무슨 어떤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크게 안 놀랄 수도 있겠죠.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진님께서 폭행에도 계약서가 없어. 그렇죠. 폭행 계약서. 자, VN 김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요. 지기현이가 널렸네요. 라고. 소별토님께서 무죄줄 결심. 그럼요. 무죄줄 결심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진미자님께서